네, 피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의 이제 병실 잡기가 환자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 30살 홍모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발열과 통증 등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실 1차 진료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 홍 씨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고 환자 등록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인 오후 1시쯤 홍 씨에 대한 1인실 특실 입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2박 3일간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달 24일이면 확진자가 막 엄청 늘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4,000명대, 5,000명대 이렇게 향해 가고 있을 때인데 예. 심지어 이 기재부의 설명을 보니까 처음에는 병실이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해와가지고 네. 병원 측에서 남는 병실이 있으니까 다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대학병원에서 굳이 따로 전화를 줘서까지 병실 남는 거 있으니 다시 오라. 이런 경우가 있었을지 좀 의문이 좀 들었는데 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들도 접수비도 안 받고 아예 환자 등록을 취소를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금시초문이다. 이제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가 이제 그 초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특혜냐 이제 이게 예. 중점일 건데 예. KBS가 이제 병원 직원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대 병원장인 김현수 교수가 입원 결정을 내렸다 이런 복수의 증언을 확인을 했답니다. 병원장이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 김현수 교수는 그러니까 이 홍 씨 같은 경우는 증상 자체가 이제 감염내과 쪽으로 입원이 됐는데 김현수 원장은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담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를 제가 입원 절차 확인해봤더니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 결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담당 과가 아닌 김 원장이 입원 지시를 했다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아니 이거저거 따질 것이 병원장이 홍모 씨라는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예. 아니 그렇다고 의사가 보고하겠어요 병원장한테? 그것도 돌려보내 환자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김현수 원장한테 이제 KBS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자신은 입원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모르는 일이 상식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예, 입원을 한 적이 없는데 애초에. 근데 이제 기재부의 설명을 보니까 아들이 걱정이 돼서 평소 친했던 김현수 원장한테 전화를 한 거는 또 사실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병원장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병원장이 병실을 내주라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경제부총리의 전화 통화와 입원실의 발견 내지는 발굴, 입원실이 발굴된 거죠.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우연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입원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특실이 있었다. 그래서 입원하게 된 거지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 있을 수는 있죠. 네. 1인 특실을 누가 그러니까 감히 사용하겠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니까. 네. 하루 입원비가 7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특실이 비어 있을 수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장이 등장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비싼 특실이 남아 있었더라면 병원 측에서 나중에 제시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시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쓰시겠어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이 사이에 혹시 병원장이 입원시키라고 직접 지시는 안 했더라도 병실 빈 거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라. 이런 정도의 얘기는 없었는지 이런 디테일도 좀 궁금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기본 출발점은 중증 환자 병실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병동하고 코로나 비병동 사이에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코로나 비병동에 남아 있었던 특실을 쓰게 된 거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처음으로 90%를 넘어서는 등 병상 상황이 굉장히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이라서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음압 병상까지 지금 동원하기로 했는데 예. 응급 환자도 아닌 사람을 굳이 입원시킬 병실이 남아 있을 정도면 그거를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게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업무와도 직접 상관이 없는 홍남기 부총리와 그 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